살아가면서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는 존재이다. 그 시작은 대개 사소한 불편함에서 출발한다. 대중교통이 지연되거나 직장에서의 갑작스러운 업무 증가, 개인적인 인간관계의 갈등 등 일상생활에 자잘한 요소들이 쌓여 어느 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압박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이야기는 스트레스 관리의 중요성과 그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 탐구하고자 한다. 옛날 한 작은 마을에는 지혜로운 노인이 살고 있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그들의 건강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하루는 노인이 마을 광장에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발견을 공유하려고 모임을 열었다. 노인은 긴 연설을 시작하며 스트레스가 인체에 미치는 생리학적 영향을 설명했다. 그는 스트레스가 우리 몸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이야기하고 만성 스트레스가 고혈압, 심장 질환 등 다양한 질병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경고했다. 노인은 사람들이 그런 심각한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개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마음 챙김이라는 개념을 소개하며 매일 5분이라도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마음을 가다듬는 일이 몸의 긴장을 풀 수 있는 무형의 힘을 발휘한다고 말했다. 마을 사람들은 노인의 말을 믿고 실천에 옮기기로 다짐했다. 이어서 노인은 신체 활동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물리적 운동이 우리 몸의 긴장을 풀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엔돌핀 분비를 촉진해 자연스럽게 기분을 좋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노인은 매일 짧은 산책이라도 시도해보라고 제안했다. 그곳의 자연 환경은 마을 사람들에게 좋은 배경이 되었다. 모든 사람들이 길고 짧은 거리에 관계없이 산책을 실천하기 시작했다. 또한 노인은 질 좋은 수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했다. 충분하지 못한 수면이 스트레스 반응을 강화하고 집중력을 떨어뜨리며 면역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기 전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방의 조명을 어둡게 하며 조용한 환경에서 숙면을 취할 것을 권하였다. 이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점차 퍼져 밤마다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잠드는 습관을 만들어냈다. 마지막으로 노인은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밝혔다.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사람들과의 관계가 스트레스 완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친구, 가족과의 깊이 있는 대화가 스트레스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사람들은 서로의 마음을 더 알아보기 시작하며 마을에는 긍정적인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결국 노인의 가르침은 마을 전체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사람들은 점차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게 되었고 이는 마을 전체의 행복 지수를 증가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 이야기는 스트레스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기시켜주며 우리에게도 적용해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한다. 마음과 몸의 건강을 위한 스트레스 관리,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 두 번째 이야기, 눈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창입니다. 현대인은 컴퓨터, 스마트폰, 텔레비전 등 디지털 기기에 오랜 시간 노출되면서 눈의 피로감을 느끼기 쉽죠. 이로 인해 눈 건강을 챙기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이제 눈 건강에 좋은 영양소와 그 영양소를 많이 함유하고 있는 식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먼저 눈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입니다. 이 두 가지는 눈의 망막과 황반에 존재하며 청색광을 차단하고 고강도의 빛으로부터 눈을 보호합니다. 시금치, 케일과 같은 녹황색 채소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런 채소들은 매일 샐러드로 섭취하거나 쌈으로 만들어 먹으면 좋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또 다른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임상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은 눈의 건조함을 덜어주고 황반 변성 같은 주요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오메가-3은 주로 연어, 고등어, 정어리 등과 같은 기름진 생선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러한 생선은 일주일에 2번 이상 먹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 A도 눈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이 비타민은 망막의 기능을 지원하고 야맹증을 예방합니다. 비타민 A가 풍부한 식품으로는 당근, 고구마, 호박 등이 있습니다. 하루에 당근 1개 정도를 스낵으로 먹거나 당근 주스로 만들어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항산화제 또한 눈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비타민 C와 E는 세포를 손상으로부터 보호하여 노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시각 손상을 줄여줍니다.
비타민C는 오렌지, 자몽, 딸기 같은 과일에 많이 들어있으며 비타민 E는 아몬드, 해바라기 씨에 풍부합니다. 그 밖에도 아연은 눈 조직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밤에 눈의 시력을 보호합니다. 아연이 들어있는 음식으로는 굴, 게, 참깨 등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골고루 섭취하며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눈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날 아침, 지연이는 평소와 조금 다른 하루를 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동안 계속 피곤하고 활력이 없던 자신을 변화시키고자 인터넷과 책을 뒤져가며 건강한 아침 루틴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 결과 그녀는 7가지 중요한 아침 습관을 통해 새로운 삶을 경험하기로 결심했다. 첫 번째로, 지연이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기로 했다. 일찍 일어나는 것이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여러 글을 읽고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일어나는 시간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알람 소리를 듣자마자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고 여유롭게 깨어나는 것이 포인트였다. 두 번째로, 물 한 잔으로 시작하는 건강한 아침이었다. 자는 동안 몸이 탈수 상태가 되기 쉽다는 사실을 접한 지연이는 자기 직후 물 한 컵을 마시는 것으로 아침을 시작하기로 했다. 자연스럽게 아침 동안 눈을 뜨고 몸을 깨우는 기분을 느꼈다. 세 번째는 간단한 스트레칭이었다. 부드러운 음악을 틀고 간단한 요가 동작을 몇 가지 시도해 보았다. 몸이 천천히 깨어나면서 긴장감이 풀리고 활력이 넘치는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다. 유연성을 키우고 혈액순환을 돕는 스트레칭 동작들은 오전 시간의 피로를 확실히 줄여주었다. 넷째는 하루의 계획 세우기였다. 일정이나 할 일 목록을 작성하는 데 있어 단순히 일정 관리 용도로만 사용하던 노트를 이제는 아침의 한 부분으로 녹여냈다. 오늘 하루의 목표와 미리 계획한 작업들을 쓰는 과정에서 마음속으로 다짐하게 되고 조금 더 결단력 있는 하루를 보낼 수 있게 되었다. 다섯 번째로, 건강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자신의 몸이 필요로 하는 필수 영양소를 잘 섭취하려는 지연이는 간단하지만 균형 잡힌 식사를 준비하는 데 집중했다. 계란, 아보카도, 통곡물 빵과 같은 재료들로 만든 아침 식사는 에너지 보충과 기분 전환에 효과적이었다. 여섯째 습관은 디지털 디톡스였다.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대신 지연이는 아침 루틴 시간을 스스로에게 집중하는 시간으로 할애했다. 명상 앱을 사용하여 깊은 호흡과 마음가짐을 가다듬고 차분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는 시간을 가졌다. 이 덕분에 주의력이 좋아지고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큰 변화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한 지연이는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 매일 아침 짧게라도 좋은 순간, 감사한 사람 또는 기분 좋았던 일을 적으며 하루의 시작을 긍정적인 기운으로 가득 채웠다. 지연이는 이 7가지 아침 루틴을 꾸준히 실천하면서 전반적인 삶의 질이 개선되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의 하루는 더 활기차고 목표에 더 충실했으며 무엇보다 스스로에게 충실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건강한 삶을 위한 그녀의 아침 습관 이야기는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감을 주었고 많은 사람들이 지연이에게 비슷한 플랜을 따라하면서 그들 또한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네 번째 이야기. 해가 뜨거운 어느 날 아침, 소연은 자신의 건강과 체력을 개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여태껏 여러 번 다이어트를 시도해봤지만 번번이 실패했던 그녀는 이번만큼은 지속 가능한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인터넷에서 많은 자료를 조사했지만 너무 많은 정보에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소연은 매주 0.5kg씩 줄이는 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이는 몸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운동에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매일 30분씩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으로 시작했죠. 운동을 시작한 첫 주는 근처 공원을 걷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걷는 것은 그녀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걷기 운동은 소연의 몸에 큰 부담 없이 쉽게 할 수 있었기에 꾸준히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걷기에 익숙해지면서 점차 파워워킹으로 강도를 높였고 나중에는 조깅까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식단 관리도 시작되었습니다. 소연은 과식을 피하기 위해 매 끼니 전 물을 한 컵씩 마셨습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포만감을 주어 과식을 막아주었습니다. 또한 식사 기록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어떤 음식을 얼마나 먹었는지 파악할 수 있었고
자신이 잘못된 식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그녀는 가공식품을 줄이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섭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요리할 때도 건강한 레시피를 찾고 자연식 재료를 활용한 요리를 시도했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새로운 요리를 배우게 되면서 다이어트를 더욱 즐기게 되었습니다. 매주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그녀는 자신에게 작은 보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좋아하는 책을 사거나 영화를 보러 가는 것처럼 스스로를 격려한 수 있는 작은 즐거움을 주었습니다. 이는 그녀의 동기부여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소연은 5kg을 감량했습니다. 비록 그 과정이 완벽하진 않았지만 자신만의 페이스대로 천천히 몸과 마음을 변화시켜 나갔습니다. 어떤 날은 유혹에 빠져 계획을 어길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자책하지 않고 다시 시작하자는 마음가짐으로 임했습니다. 소연에게 다이어트와 운동 계획은 단순한 체중 감량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녀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고 더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갖추게 해주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가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완벽함보다 지속 가능성과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소연은 앞으로도 자신을 위해 건강한 습관을 유지하며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